자, 경제 수학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회사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공시 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지 교환사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시간 틈틈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이런 게 자주 등장하죠. 먼저 개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랄프 웬즈라는 분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회사채를 왜 발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도록 하죠. 그 주식은 한 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이렇게 출자자를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식에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행사를 할 수 있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익 배분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지금 뭐 배당을 받는 부분은 이자에 해당하는 건데 대부분은 또 주식은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자본소득 우리 시가다 이렇게 주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액면가는 자본금에 속하는 거지만 시가는 그 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자본소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서 또 우리가 지분 변동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과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결국에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잘하면 또 더 회사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변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든지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정권 등에 대한 상황 보고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거 지금 들어갈게요. 회사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유통시장으로 좀 더 볼게요. 자, 그렇다면 회사는 기업 공개를 먼저 하죠. IPO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소수의 그 창업자 및 투자자가 이제 일반 그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이제 매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새로운 주식을 그 공모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파는 경우 구주 매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주 매출하고 신주 공모도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둘 다를 보통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그 공개를 통해서 결국에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회 상장하는 방법도 있죠. 백도어 리스팅이라 해서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여기는 펄 기업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그 3년 이내에 비상장회사 합병을 해서 상장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비상장회사 결국에 거기에서 상장회사에서의 이제 모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전 단계까지만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자 하는 것이 스펙이 되는 거죠.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크게 보면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발행시장은 정권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정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발행 시장의 목적은 자금 조달이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식은 공모로 해서 발행하는 것과 사모로 해서 발행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 대상을 공모라고 하는 거죠. 제3자 배정으로 하는 게 사모 발행이죠.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발행 시장에서 발행된 정권을 거래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발행 시장이 있어야 유통시장이 있는 거죠. 발행 시장이 있어야지 결국 유통시장에 흘러가느냐 못하는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코넥스 장외 주식시장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회사채 종류 봅시다.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는 그 CB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일반 회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채 권면 금액, 그 권면 금액이라는 그 정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다 보면은 한 주 전환 가격 미만에 남는 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겠죠. 근데 전환사채에서 옵션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 콜 옵션은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죠. 이자를 좀 부담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풋 옵션은 채권자가 기업의 전환사채를 다시 사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 워런트를 가지는 건데, 분리형은 공모형이 안 하고 비분리형은 비분리형이 있는데, 이제 공모형이 안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그 사채와 신주 인수권이나 워런트를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서로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분리형을 왜 만들었냐면 대주주가 채권자로부터 워런트만 저가에 매수해서 지분을 늘리는 수단을 악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사채가 있는데 EB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희석되지 않는 점이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발행회사의 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해서 급격한 자산 감소가 나타나는 이것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하고 좀 요거는 확실한 차이가 아닌 거죠. 확실한 차이. 이런 자, 채권자의 교환 청구권 대비를 위해서 또한 보유 유가증권을 갖다가 현금화하도록 하는 부분이 운용이 불가능한, 그래서 정권 예탁원에다가 맡겨놔야 됩니다. 이게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말이죠. 이 담보로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금 조달하는데. 전환가액 조정도 하는 경우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리팩싱이라는데 방법은 무상증자라든지 주식 배당에 의해서 주식수가 지금 증가했을 때 가격을 떨어뜨릴 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자라든지 주식 병합 등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또 전환 가격을 높이는 경우에도 사용하죠. 그 다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우리가 발행 가격이라든지 전환 가격 또는 행사 가격으로 유상증자, 신주 또는 주식 연계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제수학 회사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시가 나왔을 때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